안녕하십니까. 이천화과학원 그리고 찬사이언스의 김태경 선생입니다. 자, 구평 생명과학원 이제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체감된 난이도 어땠나요? 조금 이제 압박감이 있었던 시험이죠. 나름 변별력도 있게 잘 낸 시험지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어떠냐? 지난 6평보다 어려웠고요. 그건 아마 체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6평 때는 그렇게 압박감이 별로 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심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고요. 작년 수능이랑 좀 난이도가 엇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제 문제당 밸런스 조금 다르긴 한데 전체를 모아놨을 때 느껴지는 정도는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구나 이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 구성은 그냥 항상 그렇듯이 개념 열세 문항에 추론 7문항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약간 밸런스의 차이가 생긴 건 뭐냐면 개념형 문제들이 약간 난이도가 지난 수능보다 높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이거 정말 어렵다 이런 건 사실 없고 단순 개념이 없어. 그게 문제지, 그치? 이게 딱 읽으면 바로 나와. 요런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순 개념 문제가 다 배제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난이도 하급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해석해서 그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 개념 문제를 푸는데 나의 그 정신적인 에너지를 조금씩 깎아먹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을 거고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자료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자료 자체가 새로 오면 그걸 읽느라고 시간을 쓰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을 써버리게 만드는 문항이 많아졌다고 보면 되고요. 문제 구조상의 어떤 약간의 함정 같은 것들도 있어서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았으면 읽다가 이제 차라리 보기를 읽다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갔으면 시간만 까먹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함정이 그대로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빵 낚여버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좀 많이 보이죠. 이제 개념형 문항들은 지난 수능보다 조금 어려웠다. 반면에 추론형 문항들은 신용 없이 기존의 기출문제가 다 변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요건 오히려 수능보다 좀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지난 수능이랑 좀 비슷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 추론형 문제들이 지난 수능보다 많이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뜯어서 보면 어떠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개념형이 단순 개념이 없어요. 기초 문제 없이 이제 자료를 해석해서 접근하는 기본 문제 수준으로 바뀌었고요. 그러고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제시되다 보니까 읽느라고 시간을 써버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4번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관한 이제 자료라든지 어렵진 않은데 남모양 적혈구와 이제 말라리아를 이제 연계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제시된 자료로 볼 수가 있고요. 6번에 혈당량 그래프도 막상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접근했다가 이렇게 한번 이제 멈칫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페이지인데 이렇게 한 번에 쭉 풀리지가 않고 약간 멈칫하게 만들었다는 게 좀 다른 부분. 그다음 2페이지로 넘어와서도 티록신과 TSH 그래프 같은 경우도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와서 실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로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자료를 해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지 요게 체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 문제가 배제된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서 18번에 라이소자임 처음 등장했지, 그치? 그래서 요거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라이소자임을 완전히 까먹었던 친구들은 참 좀 당황했을 수 있고요. 20번에 생태피라미드의 생태피라미드 변화 과정 자체가 출제된 적은 없었으나, 이제 요게, 그림과 그리고 표와 같이 처리되면서 이제 자료를 읽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5단원에 어떤 이제 개념형 문제가 기초가 사라지고 전부 자료 해석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형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유형 없이 기존의 기출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왔는데 가계도 같은 경우는 형질이 작년에 한 2가지만 나왔다면 이번에 가나다 3가지가 나오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기에 바뀌었잖아. 그치? 이런 정도의 난이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유적 문제에서도 추론급의 문제들이 3, 4페이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2페이지까지 어떻게 잘 넘었던 친구들이 3, 4페이지에서 시간 조절이 조금 실패한 경우들이 있었을 것도 같다.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추론 문제에서 이제 10번 막전이 문제는 작년 수능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 구조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괜찮은데 문제 구조 파악 없이 냅다 덤비면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안 나와서 당황할 수는 있는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15번 돌연변이 OX 표 나온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아, 이거밖에 안 나오겠다가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음이 급하면 이제 자료를 한 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조금 더 읽기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점, 배점은 2점짜리인데 난이도는 2점 치고는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밑에 3점짜리하고 비교해서 아, 내가 둘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2점짜리를 풀어보자 하고 딱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시간 안배가 엉켜버린 친구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17번의 가격은 아까 얘기했듯이 형질이 세 가지가 나와서 원리가 더 복잡해진 건 없는데 기존에 나왔던 건 다 재탕이긴 한데 자료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시간을 더 쓰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념형이 자료 해석형으로 바뀌면서 기초문제 사라지면서 난이도 상승. 그러면서 여기서 시간을 생각보다 써버렸다. 두 번째, 추론형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많이 보던 분위기인데 막상 풀어보면 시간을 좀 쓰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간 안배에 있어서는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던 만큼의 페이스대로는 안 갔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 조절에 실패를 해서 4페이지 접근이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반적으로 특히 개념형의 자료 해석 문제들은 자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등급 컷이 대충 이제 그 나오는 분위기로 봐서는 수능 난이도도 지금 현재 구평 난이도에서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다. 난이도가 요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그래서 수능 난이도는 지금 현재 이 구평 난이도와 대동소이할 것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기준으로 내가 요 정도 페이스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구나. 이걸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들을 잘 해두시기 바래요.